야, 진짜 춥다 이렇게 춥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 출근은 진짜 잘 추워요. 하셨습니까? 한파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의 투자 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진짜 추워요. 보일러를 보통 나올 때 외출로 놓고 나오거든요. 네. 오늘은 외출로 하면 안 되겠다. 아, 조금 그럼요. 틀어놓고 아, 나와야겠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네. 온도 낮춰가지고 틀어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돗물도 네. 똑똑똑 이렇게. 그니까 오, 동파 네.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여기는 뭐 일단은 추운데 지금 뭐 밑에 호남 쪽은 뭐 대설 경보가 맞습니다.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늘 하루에도 20cm가 넘게 또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운전하신 분들 조심하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감 기온 진짜 20도 얘기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영하 20도 얘기 나오니까 외출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있으시면 나가실 때 꼭 단단히 챙겨 입고 그냥 이거 나가시고요. 어때요? 그냥 이불 속에 계시면 이불을 그대로 들고 이렇게 덮고 나오는 것도 그게 진짜 제일 따뜻하긴 하지만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좋아요.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참 요즘에 시장, 국장하시는 분들 표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좋은 것 같아요. 않았는데 네.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코스피 약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0.7%대 하락, 하이닉스가 4%대 상승까지. 야, 20만 네. 뉴스 넘어갔어요, 지금. 추태원 회장과 젠슨 학스유가 만났다. 이런 네. 얘기도 전해졌죠. 자, 이런 가운데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누구 모시죠? 오늘은요,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어닝 쇼크인데 왜 주가는 올라갔지? 이런 또 궁금증. 근데 이분께서 네. 삼성전자 굉장히 뭐 지금도 완전 날아간 건 아니지만 네. 아직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진짜 안 좋아서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할 때도 지금 삼성전자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자리 통해서. 그럼 저희도 오늘 이분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박진 부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부장님, 컨디션이 약간 좀. 그러게요. 요즘에 건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감기 몸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최대한 티 안 내고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약간 숨고르기 양상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해 봤지만 물론 뭐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긴급 어떤 뭐 경제에 대한 맞아요. 이런 네. 사태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역시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감 4.7이라는 정말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흐름들 뭐 이런 흐름들은 여전히 매크로 단에서는 한국 시장은 조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내일 또 옵션 만기, 오늘 또 옵션 만기일 부분이긴 한데 그냥 리즈너블한 가격 조정이라고 좀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마저도 만약에 상승이 된다라면 약간 좀 과열된 양상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작년에 25조를 한국 시장을 던졌어요. 네. 그중에 22조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2조는 물론 하이닉스지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것들은 뭔가 이면에 뭐 다른 좀 성격이 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잘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찬찬히 한번 내용들을 점검해보고 어떤 종목들에 대한 파급 효과들이 있을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 오늘 모실 때 네. 딱 그 생각 저도 했는데 네. 미카님이 젠슨왕 패션 비슷하다. 비슷하다. 가죽 느낌의 맞아. 젠슨왕의 이제 그 가죽 자켓은 이제 텀퍼드. 저는 이제 레자입니까? 흉내낼 수가 없는 브랜드지만 예. 아유, 좋습니다. 시작이 좋았는데 우리 못 빠지는 주식 상담소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저희가 허락하는 만큼 또 뒷부분에 실시간으로 네. 종목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요즘 장 좋은데 나는 얘는 또 물려있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깐 또 2부 때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네. 들어가 볼까요? 최근 시장 얘기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까지 보면 연초 분위기 우리 시장 나쁘지 않아요. 전 세계 탑. 나쁘지 않은 정도가 네. 아니라 진짜 꼴찌의 반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괜찮거든요. 물론 거래일이 뭐 연초니까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올라와서 계좌 수익률이 뭐 굉장히 좀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이런 것 같거든요. 약간, 이게 증권회사에 있다 보면 이게 약간 계층 간의 어떤 매매 패턴이 많이 좀 달라요. 계층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MZ스러운 약간 좀 젊은 층의 어떤 그런 네. 트레이더, 아, 세대. 인베스터 이런 네. 분들은 여전히 바이오 좋아하시고요. 약간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의 한 4, 50대 이상 분들은 여전히 2차 전지를 그래도 계속 호시탐탐 노리려고 계속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도체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할 수 없는 부분들. 여전히 아직 이 자리에서는 젊은 층들이 반도체 섹터에 지금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을 현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 네.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간 트레이딩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리 지금 먼저 상승을 먼저 연초부터 끄는 쪽은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약간 EUV 약간 밸류체인들 장비주들이 지금 제법 세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후공 정도 이제 뒤늦게 좀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PSK 홀딩스, 뭐 이오테크닉스, 뭐 유진테크, 그다음에 ISC 소켓 이런 쪽에서도 계속 지금 뿜뿜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약간 젊은 층이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결국 실적들이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어제 보면 아이온큐를 필두로 한 양자 컴퓨터의 몰락은 물론 발언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네. 젠슨님의 어떤 그런 코멘트도 좀 있었지만 네.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15년, 20년 걸려라고 그렇죠. 얘기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실적주들이 아니잖아요. 기대주라고 볼 수 그렇잖아요. 있죠. 그래서 뭐 매크로적인 금리도 좀 부담되고 강달러 좀 있을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지금 S&P가 23배 PER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와중에 CES도 이제 이벤트가 점점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젠슨 왕에서 지금은 우리도 양자컴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네. 약간 작은 연산에서는 아주 탁월한 부분들이 있지만 큰 연산에서는 아직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라는 코멘트 하나만으로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사실은 많이 그러한 물려 있죠. 리게티나 아이온큐의 그 주주 구성표를 보면 무려 20-30%가 한국 사람이라고 맞아요. 하는 것을 봤을 저게 때 맞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 초코크루아상님이 아이오큐 40% 한국인 보유라던데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온큐나 이런 부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약간 농담적인 얘기합니다. 아니 바닥에서 2,00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40% 빠졌으니까 1,960%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라고 농담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넌 로봇, 넌 양자 요쪽에 특히 반도체 쪽에서의 소위 말해서 레거시 전통 반도체 섹터들은 그래도 지금 판정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성장 섹터라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레거시 쪽에서 아직 수요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통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들의 레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약간 연초부터 바닥에서 반도체 종목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반등하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증권사 직원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 그다음에 뭐 약간 전업 투자자분들 네. 그리고 일반 법인들 그다음에 뭐 자문사 지금 탐방 요청을 굉장히 많이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을 계속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이 자리 3%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인덱스한 종목들을 세세하게 재무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현장감과 어쨌든 수익을 내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런 얘기 업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탐방 요청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면은 어떤 게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4년에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들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 실적이 최악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분기 실적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왜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6.5조라는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탐방 쇄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선반영 논리를 이 투자자분들은 믿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추세 추종의 매매에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 층들의 매수세가 만약에 들어온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ISM 지수 반등하면서 사실은 이제 버블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플레가 상승하니까 약간 좀 버블이 또 붕괴되는 약간 이러한 이 논리가 좀 작용되는데 여전히 지금은 ISM 지수의 반등은 결국 B2C의 상승으로 전향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의 개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지금 모니터링, 그래서 종목 찾기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시그널들을 지금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FOMC 있을 때 네. 우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만 전 세계가 주목한다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마디에 뭐 시장 분위기가 무게감이 달라지죠. 바뀌기도 네. 하는데 기업단 특히 테크 쪽에서는 진짜 젠슨 왕의 한마디가 야. 시장을 진짜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요.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머스크였을까요? 그러면 그 머스크의 전에는? 영향도 뭐 크지만 최근 며칠 사이를 네. 보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어. 하이닉스 같이 가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양자 쪽도 간밤에도 그랬고 뭐 그 밖에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런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반에서 중상위권 애들이 시험 성적이 1등이 나와.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거든요. 저처럼 뒤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1등을 하면은 너 나와서 엎드려 뻗쳐. 왜? 의심부터 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나가는 게 이거 반짝인가라는 의심이 더 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팠잖아요. 작년에. 많이 아팠지. 그럼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언제 금방 맞아. 돌아설지 몰라. 나한테 상처를 줄지 몰라.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 사이클이 반짝으로 볼까 아니면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시장은 이런 거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내러티브가 좀 적용되고 있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어? 이런 부분들이고 정치적인 이슈도 어쨌든 헌재도 지금 2명 정도 선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봉합하는 과정이 아니겠니?라는 네.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아직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 쉴 수는 없죠. 아직은 뭐 실적 하향 이벤트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형주 단에서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저는 지수의 상방은 어느 정도 2,500 초반까지는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적어도 본격적인 매수 시기 담는 시기는 한 2, 3월로 좀 얘기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종목 트레이딩이 좀 계속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수익 나면은 또 좀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또 한번 또 이제 얘기를 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반도체를 올해 한 2분기까지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성 매매를 한번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한 4월, 5월부터는 제가 2년 동안 좀 쳐다보지 않은 섹터를 좀 담을 계획이에요. 2년 동안이나 안 쳐다본? 안 쳐다봤어요. 4월, 5월. 네, 저는 2차 전지를 의미 있게 좀 사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4, 5월? 지금은 일정 부분 보초병은 좀 세워놨거든요. 세워놨는데 지금은 의미 있게 살 시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언제 뭔가 상승 트리거가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컨빅션 바이코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 대형주 단 한두 개, 그다음에 중소형주 한 두세 개 정도, 뭐 장비, 뭐 소재, 그다음에 완성, 셋업체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구성을 서서히 올 한 2분기서부터 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좀 제고하는데 도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요? 지금은 반도체에서 놀고 싶고요. 한 4월, 5월 전부터는 2차 전지로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2분기라는 건데 미리부터 조금 이제 보자는 건데 미리부터 지켜는 네. 보자는 건데 이유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첫 번째는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계절성 효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1분기서부터는 사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지만 저는 미국 시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누구나 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조선 섹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따 매크로적인 것들도 한번 잠깐 점검하겠지만 이건 자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조선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격대에서. 제가 어떻게 보세요? 비싸 저는 조정시 보이지만 매수 계속. 그래도 음. 호재가 더 많은 그렇죠. 것 같아서 제가 차트 한번 네. 이게 이 종목 차트인데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가 지금 이 종목이잖아요. 하나오션? 오션. 네. 하나오션이에요. 실적 좋아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수주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군함 관련해서 MRO 이쪽에서도 약간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뭐 하나오션도 있고 뭐 LNG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은 뭐 요런 흐름인데 그래도 뭐 다 굉장히 양호한 정중앙하고 있는 네. 정주행하고 있는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두 종목 보여드렸는데 물론 현대중공업도 있고 조선주도 약간 너무나 다 좋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저 보여주셔도 돼요. 네. 첫 번째, 수주 일감을 3년치를 다 따놨다. 그렇죠. 네. 따놨고 그 다음에 운임도 굉장히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좋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주도 3년치 따왔고 실적도 2026년까지는 걱정 없다. 그리고 뭐 증권사에서도 얘기하는 목표 주가도 점점 올리고 있다. 그 저는 약간 항상 반대적인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조선주가 좋냐? 수주 좋으니까 트럼프 입하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봅시다. 운임료가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진 않지만 운임료가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돌아야 되잖아요. 지금 뭐 수에즈 운하도 막혔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수에즈 운하를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면 네. 수에즈 운하가 만약에 열려. 그러면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할 운행을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먼 거리 안 돌아도 된다라는 점이죠. 그럼 운임료가 만약에 떨어지면 약간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운임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운임이 타이트하니까 배도 많이 지금 수주도 막 요청도 하고 막 이렇게 배 좀 만들어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수에즈 운하 쪽에서 만약에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정치적인 액션과 만약에 그게 만약에 오픈이 돼서 오늘도 최근에 방산 물론 국내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모습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가 되면서 이런 운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운행하는 경로가 더 확대가 되면 이거는 만약에 조선주는 악재거든요. 아무리 수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약간의 하락의 트리거, 그러니까 상승의 트리거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자, 2차 전지를 얘기하다 왜 조선주를 얘기하냐면 2차 전지는 더 이상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주가에 상당 부분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뭐 이런 것들 중국 당국에서도 수출 규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수익은 한국에 올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눈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또 IRA 법안에 대한 취소도 적어도 2분기에는 완료가 될 것이다. 그럼 다시 냉정하게 봤을 때 전기차 성장에 대해서 점점 YOY 하락하는 산업입니까? 아니란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전 세계에서 세팅값을 잘 해놓은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과연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 보유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액션을 강하게 할 수는 없을 거다. 그 근거는 제가 좀 더 잘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충분히 여기서는 상승의 트리거가 나올 만한 게 적어도 2분기 이후로는 질비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스켓이 많이 비어 있는 물론 개인들도 어느 정도 신용 물량 부분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희망 고문을 많이 해놨고 그리고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 지금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한 2, 3일 전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들어오지 않는 수급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한 HBM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EUV 관련 체인들이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오면 급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적어도 저는 4월, 5월에
2차 전지 밸류체인들에서 아마 목격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뭐 투자 아이디어의 하나의 일환인 거고요. 네. 지금 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매매를 언제쯤에 이걸 해야 되고 언제쯤에 이걸 해야 되는 어느 정도는 맵이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는 그려져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색깔로 색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뇌리 속에는 밑그림은 좀 그려 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좀 낮았죠. 기대치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4분기 6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 근데도 주가는 달려줬거든요. 어제만 보더라도. 이게 뭐 젠슨왕의 발언 때문이다. 아니다. 이미 실망을 우리는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가격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장님의 시선은 어떤가요? 오늘도 이제 뭐 처음에는 뭐 DDR, GDDR7 관련해서는 뭐 마이크론이 됐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삼성전자는 탈락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아침에 또 모 언론 기사에는 삼성전자가 초도 물량 드디어 맞아요. 공급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시총 1조 이상의 상승 종목들 보면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뭐 테크윙, 뭐 파크시스템즈,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도 오늘 레포트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 네. 류영호 연구원이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그대로 내리진 않았습니다. 한 7만 5천 원 유지를 했는데 뭐 메모리가 5조고 비메모리가 이제 마이너스 2.3조니까 생각보다 어디서 이제 갉아먹었다는 게 답이 나왔네요. 비메모리에서 상당히 많이 깎아 먹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TSMC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면 TSMC가 어저께 한 2%가 빠졌어요. 넘게. 그래서 일부 약간의 그 헤지펀드 수급에서는 TSMC를 좀 줄이고 삼성전자를 주워 담는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한 6대 1 정도로 또 세게는 한 7대 1 정도로 TSMC가 훨씬 삼성전자보다 뭐 파운드리 쪽에서는 더 잘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4나노, 3나노, 2나노 이런 지금 여정들을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사업부를 점검해 보니 수율이 굉장히 높게 지금 잡혀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사업부에서 만약 개선되는 모습들이면 종목 굉장히 많이 이제 툭툭 튀어나올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약간 오늘 레포트들 삼성전자 나온 레포트들을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제일 많이 썼어요. 첫 번째, 중장기적으로 나쁠 거 없다. 그리고 바닥은 찍은 것 같다. 하지만 수요 개선이 아직 확인 안 됐으나 안 됐고 기술력에 대한 격차를 빨리 좁혀놔야 할 숙제는 갖고 있으나 어느 정도는 주가에 미리 선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다라는 논조의 레포트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저희도 예상됐던 부진한 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거라고 예상은 하진 않으나 어느 정도는 뭐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분기, 3분기서부터는 조금 올라오지 않겠어라는 것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크게 뭐 부담 없는데 저는 이제 오늘 부로해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일부 갖고 있다라면 삼성전자 일부를 조금 빼서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종목들 베타 좀 큰 종목들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종목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종목 찾기는 여전히 1월, 2월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고 좀 더 길게 보시면 저는 한 3, 4월까지도 충분히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갈 계획이고요. 이거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는지는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종목 수는 좀 넓히는 작업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좀 이따가 뭐 실시간 채팅에서도 종목이 나오겠지만 네. 뭐 좀 IT 종목들은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강하게 좀 매수 해도 될 것 같다는 종목들은 좋습니다. 몇 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요. 자료 또 있다고 하시니까 네.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도 JL님도 그렇고 지금 채권 얘기 많이 해주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좀 거시적인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우리가 10년물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4.7%를 넘어섰고요. 이게 주식 시장에는 계속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분석 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많이 짚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님이었나요? 짚어주셨는데 영국 채권 금리도 우리가 많이는 안 다루지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저는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요. 영국 네. 국채 10년물도요.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아, 그래요? 30년물 장기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멀리 갑니다. 98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네. 있고 이 말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채권 그렇죠. 가격이 특히 장기물 중심으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시 얘기도 해주신다면서요? 네. 한번 자료가 네. 한번 좀 보일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자료인데요. 네. 좀 글씨가 작나요? 좀 확대해서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작아 보여서. 네. 이제 내용들은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저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네. 뭐 1번, 2번, 3번 소가로 있는 거 핵심 키워드만 한번 보면은 관세 정책 리스크.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뭐 긴급 사태에 관련된 것도 사실 보편 관세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비상경제. 여전히 아직은 위험자산 선호를 조금 약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 지금 최근에 지금 홍 앵커님이 좀 많이 아침 새벽부터 네네.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금리 인하를 뭐 종결한다는 막 이런 얘기까지도 막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요. FOMC에서 2회 한다 그랬는데 네. 시장은 지금 뭐 한 번 하고 말 건가, 네. 안 할 건가 얘기 그 나와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도 나와야 되겠지만 네. 여전히 물가와 고용에 대한 것들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완화적인 스탠스를 속도를 조절한다. 이거는 굉장히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달러 강세. 미국의 뭐 대내외 경기 펀더멘탈, 국가 간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달러의 강세 압력은 높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 보면은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시간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은 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추격 매수를 지양할 필요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거나 가격 변수 변동성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 미국 주식시장 비중 확대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는. 근데 요 세 번째 단락은 좀 중요합니다. 이건 읽어봐야 돼요. 대형 성장주 업종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M7은 다국적 기업이지만 시장 지배력이 높아 달러 가치와 실적 전망치가 무슨 관계? 양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M7에 대한 실적은 여전히 강달러 환경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조정은 있을지라도 이 버블의 붕괴는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그럼 달러 가치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9 넘었는데 그렇죠. 달러 가치도 올라가고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플러스 아. 양의 상관관계를 계속 네.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노이즈는 특히 미국의 빅테크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맥스로 보는 것이 4.7%를 넘지 않는다라면 최대 조정은 지수단 S&P 기준으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미국 주식을 지금 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격 조정을 조금 그 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US 저번에 허재무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중을 얼마로 두실 거예요라고 했을 때 저는 만약에 7대 3이면 역으로 오히려 미국을 3, 한국을 오히려 7로 아, 그래요? 전 조정을 좀 해서 일단은 1분기는 좀 트레이딩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시장은 조금 비싼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ETF 미국 쪽 그쪽이 좀 나을 것 같고 전체 한국 시장에서 아예 그냥 R 종목들 그냥 반도체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률 쪽에서는 월등한 수익률로 아마 1분기는 판정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K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강하게 매수콜 하고 싶습니다. 네. 거시적인 것도 짚어주시니까 네. 좀 전체적인 틀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자료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 얘기도 준비된 게 있으시죠? 기업 얘기는 제가 이따가 혹시
기회가 되면 혹시 오늘 사연 네. 나올 때 그때 상담할 같이 때. 네, 상담할 때 그렇게 그러면은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좋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시장 키워드까지 정리해보고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이런 보도록 순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념해야 될 사항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허락되지 않은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양자 말씀하시는 예, 양자를 비롯해서 로봇도 사실은 월요일 날 우리 로봇의 또 큰 연구 인력이었던 우리 이혁진 차장님 네. 로봇에 사실은 전문가세요. 로봇 좀 진짜. 놀랐어요. 네. 네. 약간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네. 쭉 빠져가지고 광고 안 들었나 우리가. 광고 못 들었어요. 로봇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이 로봇이나 네. 약간 성장주를 갖고 있는 성장 개념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에 관련돼서도 조금은 이제 스터디가 좀 필요한 영역이 네. 있잖아요. 근데 워낙에 지금 코스닥 일부 그냥 밈 주식처럼 매매하듯이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도 그런 식으로 좀 스타일을 매매하시는 거는 조금은 좀 걱정도 좀 되는 부분도 좀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미국 쪽에서 특히 종목 하실 때도 지금은 워낙 좀 지수단에서 밸류가 좀 너무 비담되니까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캐펙스 투자를 더 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반도체 텃밭이 좀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턴 어라운드 개념의 종목들을 초이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홀수해잖아요. 이게 짝수해가 아니고 홀수해는 뭐 물론 뭐 통계치가 뭐 명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항상 10년치를 보면 홀수해가 조금 상승할 그런 개념이 좀 개연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와중에 한번 뜯어보면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가장 수익률이 연간치로 좋았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미국 쪽에서도 만약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레포트 정도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밸류에이션이 좀 담보되어 있는 종목들 내에서 좀 압축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그냥 듣고 그냥 아무 공부도 없이 그렇게 쭉 거래량 많이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따라가다가는 정말 작년 미국 주식 농사 잘 지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토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미국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유념해 보시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사연 내용 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치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코스피 강보합 0.24%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0.4% 하락 중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닥터케이님께서 견자단 로봇 1시간 동안 좀 길게 좀 빼달라고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혁진 차장님, 네.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저희가 뭐 로봇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요청을 드리면 네. 부담스러워하시려나? 그래도 즐겁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맘대로 정하고 어쨌든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 저희 2부 시작해 볼 텐데 네.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지훈 부장님과 만날 때만 거의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담 상담소는요.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귀한 시간이에요. 저희가 링크 통해서 남겨놓는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이메일 주소도 남겨놓겠습니다. 네. 방법 1번 설문 링크, 방법 2번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걸 왜 사게 됐는지 얼마나 부유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네. 자세하게 적을 시간이 없으시거나 나 글재주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작가님이 잘 다듬어 주시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네. 사연에 맞게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드리면서 실시간 상담을 지금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요. 혹시 고민 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섹터가 있으면 지금부터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둥이 엄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둥이 하면 약간 쌍둥이 그렇죠. 혹은 다둥이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맞아요. 좀 나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는요,
제 포트폴리오 진단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은요. 덕산 네오룩스, 유진테크, 엠로, 유한양행입니다. 비중은 똑같이 사이좋게 25%씩입니다. 먼저 덕산 네오룩스는 너무 뿌듯합니다. 뉴스로는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M&A 이슈도 있어서라는데 빨간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유진테크는요, 친구가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근래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그래서 기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다른 장비 업체들과의 차별성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이거 쭉 가지고 가도 될까요? 엠로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9만 원대에 들어갔거든요.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렇게 버티는 게 맞나 싶어요.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제일 고민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입니다. 요즘 바이오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신약 임상이 긍정적일 것 같다는 소식에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워낙에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걱정도 됩니다. 주변에선 트럼프 취임만 하면 수혜 받을 거니까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장님 도와주세요. 정리가 좀 필요할까요? 라고 둥이 엄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둥이 엄마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네. 덕산 네오룩스, 유진테크, 엠노, 유한양행입니다. 장비주 그리고 바이오도 골고루 있고요. 25%씩 비중 네. 실어서 갖고 계신데 좀 잘 가서 뿌듯한 종목도 있고 이렇게 차트 봐도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 종목도 저는 보여요. 궁금한 게 이렇게 25%씩 사이좋게 들어간다는 거는 같은 날 한 나라씩 비중을 그렇게 넣는 건가요? 아니면 비중을 맞추려고 금액을 좀 노력을 하실까요? 글쎄요. 한나라시에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시겠지. 근데 어쨌든 비중을 너무 많이 한쪽으로 실지 않고 이제 분산으로 다 좋아 보이는데 모르겠다 할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자, 이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보셨는지 부장님 평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포트가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한 80점 이상은 드리고 싶은데 바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지금 하나씩 종목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덕산부터 가볼까요? 네, 덕산. 드라마가 생각나는 그 덕선인가요? 덕선이 옛날에 덕선아 1988 응답하라 1988 갑자기 그 캐릭터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우리 덕선 네오룩스가 아니라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아주 아주 가슴 떨리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덕산 네오룩스는 일단 이겁니다. 포인트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4분기 실적도 이제 발표되겠지만 이제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2025년서부터 이제 투입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 폴더블이 애플이 한 대더라. 근데 누구랑 하냐? 디스플레이는 이제 삼성이랑 드디어 대만을 손 안 잡고 이제 한국이랑 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이제 블랙 PDL이라는 게 이제 세팅이 되는 체계가 되는 거고요. 여전히도 중국 쪽에 있는 매출은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은 이제 물론 애플이 이제 잘 팔려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삼성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사 보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또 삼성에서도 이제 폴더블이 나오면 이제 2단이 아니라 3단 폴더블이 나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다양해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얼마 전에 또 M&A 한 게 있어서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도 이제 M&A를 했지 않습니까? 인수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연결로 덕산 네오룩스 실적만큼 나오는 아주 탄탄한 자회사 연결로 잡히는 게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실적으로 잡힌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회사를 세게 보는 데는 목표가는 한 5만 원 보는 것 같고 한 적어도 4만 원 이상은 지금 커버리지 게시한 하우스가 발견이 됩니다. 저는 아직 애플에 대한 제품도 내년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실적은 따박따박 중국 매출 성장 견인으로 계속 어닝 모멘텀도 있고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도 어떤 개인들의 수급에 의함이 아니라 투신권과 연기금에 대한 매도세가 있는 거고 다만 불편한 건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한 몇만 주 단위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주가에 크게 부담되는 그런 물량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 포트에 만약에 덕산네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상황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네. 조금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덕산 네오룩스는 적어도 내년 내후년은 좀 기대를 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2025년에 라이징 스타 후보군으로 전 덕산 네오룩스를 좀 선정하고 싶고요. 만약에 폴더블 쪽에서 종목 하나를 더 만약에 지금 찾고 싶다라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탐방 요청 쇄도가 맞아요. 많이 네. 증가하는 회사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 파이nem텍도 지금 탐방 요청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폴더블 쪽의 힌지를 담당한 외장 힌지를 담당. 네. 주름이 잡혀야 되거든요. 주름이 있으면 안 돼요. 삼성전자 폴더블 폰은 그 만약에 폴더블에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그 부분만 일부만 수리가 가능하지만 아이폰은 폴더블 문제 생기면 핸드폰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힌지 주름 개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돼서 지금 업황 그다음에 현재 숙제 준 거 얼만큼 해결하고 있는지 수율 어느 정도 잡혔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탐방 갔다 와서 네.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 거고 덕산네오룩스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좋은 흐름들 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 떨리는 종목이고 매도하고 싶어도 조금 참아보자 오히려. 전 떨려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한 5만 원 넘게 보는 네.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가 일단은 지금 현재가는 매력적인 가격이고 예. 들어가서 언제까지 좀 버텨 볼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좀 될 수 있어요. 저는 올해 그냥 라이징 스타라고 그 생각을 하는 정도니까.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실적 앞에 장사 없다. 네. 저는 적어도 따박따박 분기 실적이 계속 지금 우상향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재무제표만 뜯어 보십시오. 분기 개선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국 쪽 매출도 좋고 블랙 PDL이 드디어 이제 새롭게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새롭게 탑재가 되면 소재단에서는 이 약간 그린 프라임에 대한 이 메리트가 덕산 네오룩스는 업계 탑이기 때문에 아마 디스플레이 쪽에서 만약에 섹터 애널 중에서는 아마 덕산 네오룩스를 올해 탑픽으로 선정하시려는 애널리스트분들도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친숙하지 않은 종목 만약 분이시라면 이번 한 주말에 한번 공부를 OLED 쪽도 공부하면 네. 이쪽도 한번 같이 스터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자회사 연결 실적 잡히는 거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그쪽 한번 같이 또 애드업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약간 주식에 대해서 이거 매력 있네 이놈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유진테크 가볼까요? 네. 유진은 또 어떤 연예인이 또 유진테크는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이세요? 길게 한번 보면 그림만 보면 요즘에 이거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나? 올라가나? 아까 덕산하고도 모양은 좀 비슷한 느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진테크의 장점은 일단 밸류가 싸다는 점이에요. 네. 현재 주가는 PER이 한 10배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유진테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전공정단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선단 공정, 그러니까 삼성도 좀 선단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주력 매출을 일으키는 공정이 아닌 향후 미래에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환 공정이다라는 것이 항상 선단 공정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전공정단에서 얘네 유진테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들이 지금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유지너스라든지 뭐 EGTM 이런 애들이 다 반도체 전공된 뭐 소재라든지 뭐 장비 ALD예요. 유진테크는 ALD 장비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지금 다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PER 11배 수준이고 그리고 또 이 유진테크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매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이 중국한테는 절대 약간 관계를 끊어라고 해도 유진테크는 전혀 피해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진테크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올해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섹시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수급도 보시면 여기 우리 투신 형님들 어느 정도 단타로 들어올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개인들이 매도하고 지금 투신권 보험단 이런 부분들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잡혀지는데 반도체 쪽에서도 이 유진테크를 지금 탐방을 계속 요청하시는 그런 쪽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유진테크예요. 이것도 덕산과 더불어서 올해는 좀 기대하셔도 될 만한 종목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덕산, 유진 지금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어디 네. 지금 동네 친구 이름들 같거든요. 덕산이, 유진이. 네. 일단 좋습니다. 엠로 가보겠습니다. 엠로. 친구 이름 같진 않은데. 이 엠로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9만 원. 9만 원대 들어가셔서 야, 지금 얼마죠? 지금 6만 5천 원대니까 요게 이제 가격대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제 요 부분. 네, 엠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근데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43억 원 같은 기간 대비 238% 상승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9만 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자, 차트 길게 보면요. 네. 이것도 대단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하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와 이제 P를 같이 섞은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엠노도 지금 삼성과 P를 지금 섞었어요. 대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네. 그래서 엠노가 이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제 굉장히 이런 고점에서 아마 높다. 급등했을 때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엠노를 좀 갖고 계신 분은 이 엠노를 아마 암로로 아마 사명을 변경하고 싶을 정도로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구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좀 서서히 주가가 안 빠지고 지금 계단식 상승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 보면 여전히 연기금이 좀 이렇게 따박따박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엠노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이 클라우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천연가스 올라가고 여러 가지 원자재 수급에 지금 굉장히 지금 곤란한 그런 제조업들이 많은데 결국 삼성 SDS가 엠노를 인수한 건 뭐냐면 결국 AI 소프트웨어의 수익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 그런 회사 똘똘한 놈을 인수를 했는데 결국 SDS의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공급망 밸류체인에 관련된 이런 기능을 탑재한 엠노의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네. 이제 작년서부터 드디어 이제 수주를 하나 따왔지 않습니까? 글로벌 수주를. 그래서 아마 올해도 삼성 SDS 자체 프로젝트 끝났고 2025년은 이제 본연의 제품을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제가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수주 모멘텀이 단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8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글로벌 제품 전체가 클라우드면서 점점 단가도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로서의 팔란티어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성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소프트웨어 특히 AI 제품에서 약간 공부하고 싶은 회사가 하나가 이제 더존비전이고 하나가 엠노거든요. 네. 특히 엠노 같은 경우도 만약 그런 쪽에서 수주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팔란티어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주가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적어도 8만 원 시도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9만 원까지는 상당히 좀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를 마시고 한 8만 원까지는 물론 수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 2차 수주가 이미 작년 하반기에 1차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엠노의 제품을 선택하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그 라인이 어느 정도는 상반기에 나와줘야 돼요. 이게 점점 길어지면 약간 좀 주가 좀 흘러내릴 수 있는 리스크는 좀 있거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그게 나올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좀 비중을 줄이셔서 다른 쪽 제가 볼 때는 1분기는 요 정도에서 한번
주가 상승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차익 실현 그래도 기분 좋게 손절하시고 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밸류 체인들 한번 공부해 보셔서 바닥에 좀 널브러져 있는 것들 한번 슬슬 공부하시면 그쪽에서 한번 주워 담는 전략 한번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번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엠노였습니다. 네. 유한양행 가볼까요? 바이오로 넘어가 봅니다. 호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바이오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죠. 네. 오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 유한양행 작년에도 꾸준히 쭉 잘 가는데 이제 작년 후반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주가가 꽤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또 맞습니다. 최근에 괜찮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둥이 엄마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바이오의 뭐 고질적인 거죠. 사실 임상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훅훅하니까. 급등락이 워낙에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걱정된다라고 네. 해주고 계십니다. 유한양행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폐 관련돼서 폐암 환자들은 내가 6개월을 더 살고 1년을 더 살고 1년 반을 더 산다. 굉장한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네. 그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타그리소가 계속 이런 관련돼서는 판매를 계속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랭라자 병용요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어쨌든 랭라자 병용요법에 대해서 리브레반트 병용요법이 임상 3상 결과가 그래도 좋게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 뭐 바이오 학회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인덱스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슈들은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이슈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좋게 했네. 임상 3상에 대해서 이거 좋게 나오겠네. 그럼 이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타그리소가 2024년에 판매를 하나로 한 9조 정도 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한양은 이미 FDA 이미 통과된 거고요. 그럼 프리미엄 밸류를 줄 수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냐? 그럼 로열티가 2027년에 그러면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한 4, 5천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유한양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로열티가 그러면 한 4, 5천억? 야, 그러면 지금 유한양 시총이 10조니까 야, 씨, 여기서 밸류를 얼마를 줘야 돼? 몇 배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타그리소나 뭐 존슨앤존슨 아니면 기타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해 보겠죠. 야, 이 정도 로열티 수입이면 한 30배, 40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시총 10조가 15조가 되는 거고 20조가 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한양행을 지금 어느 하우스는 유한양행을 제약바이오 탑픽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일단은 좀 결과값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탑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유한양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네. 문제는 전고점 탈환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6만 원 사이가 오면은 시총이 한 12조, 13조 정도 되겠네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제약바이오가 지금 가장 우리 개인들이 보유를 많이 하시고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 상황에서 바이오가 반등할 만한 환경인가. 근데 어제도 사실은 여러분 확인해 보셨지만 10시, 11시 때는 4.72까지 갔었잖아요. 10년물이.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4.6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해프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4.7을 넘는다는 거는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4.7을 넘으면 주식 하지 말고 채권 해야죠. 장기채, 미국채 차야죠. 뭐 그런 논리인데 여전히 그게 만약에 4.7을 넘어서지 않는 부분이라면 제약바이오도 이제 다음 주에는 전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있어요. 약간 한국 시장이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세게 올라가면 반도체가 좀 다른 종목들이 못 가죠.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아직은 이제 커버리지를 많이는 안 하고 계신데 저 이 회사를 한번 좀 공부해 보고 싶어요. 어떤 회사? 삼일제약이라는 차트인데 3일제약이요. 요것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관절. 원래 이거 안 치료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흐름이 차트를 일부러 예시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쭉 올랐잖아요. 네. 쭉 내렸어요. 네. 다시 올라가는데 과연 전고점을 탈환하느냐. 이게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 회사를 공부하는데 과연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냐면 매크로적인 거 확인을 해야 되고 3일제약이 과연 FDA의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스케줄링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리가켄 바이오 관련돼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차트만 보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도 이렇게 흐름이 나와요. 자, 오늘 좋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고점이 작년 10월, 11월에 많은 종목들이 터치를 맞아요. 했어요. 제약바이오가. 그리고 나서 11월에 주가가 쭉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다시 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제약바이오에.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CES 끝나고 나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바톤을 얘네들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4.6에서 머무르는 채권 금리가 형성이 되면 요 바이오 쪽도 한번 우리 수익률 게임에 이 스마트 머니들 참전 용사들이 대거 또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쭉 한번 공부해 보시는 부장님 전략이 저희 필요할 시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지금 매드맨님께서 네. 한올바이오 파마 차트만 저희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 예. 거의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올바이오 파마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미스터 매드맨님께서 한올바이오 파마를 계속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한올바이오 파마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갖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갖고 계시면 이거 계속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차트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본 거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도. 그래서 네. 저는 적어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한올바이오 파마는 저희 NH 하우스뷰에 입각한 베스트 3 중에 하나인 종목이고요. 아, 그래요? 한올바이오 파마 올해 저는 굉장히 지금 또 기대가 되는 종목 이슈들이 그래요? 많은데 다음에 좀 시간이 넣게 되면 바이오 특집으로 해서 한번 종목들 2025년에 제약바이오 라이징 스타급들 한 서너 종목들 한번 좀 인덱스하게 공부해 와서 한번 말씀만 드려볼게요.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 강력 홀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예, 홀딩. 예. 오케이. 아 우리 초코님께서 지금 코미코도 얘기해줬는데 이거 지금 코미코도 좋아요. 좋아요. 네, 코미코도 보유. 딱 10초만 더. 네. 10초만 더. 보유. 아. 좋다. 아니 안 좋았는데 이제 자 보세요. 자 코미코 보세요. 코미코도 지금 바닥에서 쭉 올라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하나 몇 개만 보여요. 엑시콘 같은 거, 이거 테스트 장비. 자 이런 종목들이 다. 자 작년에 어닝 모멘텀 전혀 없는 것들. 네. 근데 2025년에는 어닝 모멘텀이 있는 것들. 이런 거 사냥하셔야 되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사냥. 보거든요. 이게 공부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공부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증가하는 올해 1, 2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느끼셨어요 지금 네. 부장님이 약간 흥분으로 그러니까 가슴 떨리는 종목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돈이 없어요. 아니 가슴은 떨리는데 이게 살 수가 없어.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없어. 이게 지금 정말 낭패예요. 아. 이런 경우 어떻게 되지? 물린 거 손절을 하고 또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정말 괴로운 고민에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모셔볼 때는 앞에 거시 얘기 조금 줄여보고 뒤에 종목 얘기를 더 해볼까요? 오랜만에 또 바로바로 또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상담해 주니까 네. 좋잖아요 또. 조정을 저희가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 부장 네. 이렇게 아유. 열정적인 방송 네. 감사합니다. 꼭 빨리 회복하시고. 건강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 진짜 뵐게요. 아파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도 지금 그래도 견조하게 네. 올라오려고 애씁니다. 코스피 0.4% 빨간불, 코스닥 약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또 양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강보합으로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5%대까지 올라가고 이 힘이 있고 있네. 삼성전자가 약보합까지 지금 올라오고 어. 있어서요. 자, 오늘 시장도 좀 견조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